김동섭의 인사이트 김동섭 전략가님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미국 증시가 이제 나흘 만에 특별히 기술주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상승 반전을 했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조금 이제 안정감을 갖습니까? 어떻습니까? 평가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애매하다고 봅니다. 애매하다. 애매하다고 보는데요. 시장에서는 10% 조정론, 또 15% 조정론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 정도로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주 투매가 일단 진정이 됐다, 그러면서 반등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급격한 하락이 오면 일시적 반등은 분명히 들어오는 건 맞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추세 반전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미국 시장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미국 시장을 지금까지 끝없이 끌어올렸던 이슈가 있어요. 그 이슈의 핵심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술주가 끌어올렸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바이오,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이슈가 시장을 이끌어왔어요. 근데 이제 기술주를 끌어올리는 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와, 어마어마하구나. 엄청나게 올리고 직투들이 많고 이래서 야, 유동성이 엄청 많으니까 시장이 끌어올리는구나. 이제 모든 핑계는 다 유동성으로 갔죠. 유동성이 엄청 많아서 시장 갈 수밖에 없어 라고 했는데, 물론 그것도 유동성의 일환일 수 있지만 손정희 같은 사람이 콜옵션을 사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다. 그러면서 일단 시장의 매수 주체자가 시장에 드러나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과거 사례를 보면 패가 까이면 일단 시장은 반대로 갑니다. 올라가는 이유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다 유동성으로 갔었는데 큰 고래가 있었다는 거. 고래는 혼자 다니지 않죠. 떼를 지어 다닙니다. 그중에 손정희가 걸린 거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벌써 다 어떻게 했을까요? 빠져나갔거나 했겠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시장은 급락에 대한 시장의 반등이 들어온 것은 맞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시장의 방어 세력은 굉장히 약할 거다라는 생각도 해봐야 된다. 물론 시장에서는 급락을 해서 어제 반등이 들었기 때문에 또 쌍봉 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올라가는 건 대부분 우리가 석tem표로 설거지거든요. 마지막으로 올려서 내리는 그런 작업을 할 때 나오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장을 끌었던 기술주를 끌었던 주체자들을 알았다라는 것 자체가 악재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백신 이슈만 나오면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백신 임상실험에서 문제가 좀 발생을 하죠.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데에서는 3상을 하다가 일단 중단하고 다음부터 재개한다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시장을 끌어올렸던 재료들이 자꾸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새로운 재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상당히 상승으로 연장하는 시장의 모습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10%, 15% 얘기하는 건 저는 또 믿지 않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양적 완화를 했어요. 금리 완화도 금리를 거의 제로로 다시 갔고. 근데 이게 단기 추세로 보면 잘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단기 추세로 이제 차트상으로 보여지면 단기 추세로는 맞아요.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장기로 한번 가보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얘기가 달라지는 이유를 한번 볼게요. 확대해서 보시면 출발은 여기서 시작해갖고 내려간 건 이 정도밖에 안 내려온 거예요. 과거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13,450이었어요. 근데 18,000까지밖에 안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막 금리를 제로금리 해갖고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상태의 모습은 쌍봉도 될 수 있습니다. 월봉이. 후행은 벌써 쌍봉을 만들었고요. 캔들도 쌍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차트상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아마 요번 주에도 잠깐 보여드리려다가 제가 선을 잘못 긋습니다 했는데 그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 다우 추세가 여기서부터 추세를 했기 때문에 이탈을 하면 다시 추세 연장선이 돼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추세를 요 저점에서부터 연결해서 쭉 그어보면 현재 자리는요. 그 추세의 연장선으로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약간 슈팅이 들어갔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바르게 못 그었거든요. 정확하게 보면 저스트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추세 연장선 구간에서의 조정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있지 않을까. 특히 미국을 끌어올던 재료들마저도 노출되는 상황, 또 백신에 대한 부담감, 뭐 이런 것들은 결국 시장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또 주가를 끌어올릴 때 트럼프가 재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끌어올린 게 있다면 내려가는 건 치선포 되지 않기를 바라는 누군가의 움직임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한다면 지금 이 자리는 굉장한 교전이 있는 자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매수세가 드러났다면 운동장이 기울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 차트도 잠깐 보면 어저께 반등이 나왔는데 월봉 제가 다시 그렸어요. 아까 쭉 보시면 완전히 꼭지점에서 쌍대 캔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월봉에서는 고점이 나올 때는 쌍봉으로 나오는 경우보다 쌍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캔들 2개 갖다 붙이는 경우 지금 딱 그 자리에 붙이수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좀 이것도 역시 주의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 이슈로는 그 유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유가를 보면 40불이 분가됐어요. 40불이 또 붕괴가 돼가지고 지금 38불, 뭐 39불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야 지난번에 뭐 마이너스도 갔다가 올라왔는데 이게 뭐 중요하겠어? 라는 생각하겠지만 이건 좀 얘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가의 하락은 원자재의 대표적인 상황이에요. 원자재 중에서 유가 하락은 주가의 하락에 영향을 상당히 미칩니다. 아마 주가 연동해서 움직이죠. 유가 하락의 근본적 이유를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공급 조절을 해서 유가를 잘 받쳤죠. 근데 수요가 늘지 않습니다. 수요가 늘지 않는다는 얘기는 상당한 리스크가 작용하죠. 공급 조절로 인해서 유가를 조정했다면 이제 수요가 받쳐줘야 됩니다. 그 받쳐줄 타이밍이 지금이어야 되죠.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충분히 지나가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뭐 코로나 종식선언 비스무리하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뭐 PPI는 안 좋아졌지만 다른 어떤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중국 입장이라 그러면 중국에서도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서 유가가 올라가야 돼요. 근데 유가가 지금 약간 흔들렸죠. 음봉이 지금 제가 주봉을 떼었는데 음봉 2개가 떴어요. 음봉 2개 떴는데 물론 이걸 보면서 20주선에서 걸리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후행스팬 떨어지는 각도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위치가 반등해서 성공하지 못하면 유가가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접어든 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보면, 국내 시장에서 지금 그 개인들이요 4일 연속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학개미가 시장을 받쳐주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의 모습인데요. 제가 사실 화요일에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꼭 얘기를 해드리려고 다시 이 얘기를 합니다. 개인이 매수해서 끌어올린 게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시장의 파동은 선물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는 외국인 개인 기관으로 돼 있어요. 외인하고 기관은 팔면 개인이 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떨어진 거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 외인과 기관이 팔았기 때문에. 근데 지수가 낙폭을 줄이니 개인의 포인트를 맞춰서 뉴스가 나오는데 그거 아닙니다. 선물의 파동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개미들이 아니라 외인들의 선물이 시장의 방향성을 굉장히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외인들이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약 400억 정도의 매수 매도를 오가면서 시장을 방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장 체력이 굉장히 안 좋구나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외인의 선물 매수를 봐야지 동학개미의 선물 매수를 봐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오늘 만기에서 포지션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포지션상으로 보면 콜 쪽에서는 315를 낳게 하느냐, 이익을 낳게 하느냐. 풋 쪽에서는 312를 낳게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선물지수는 315.92죠. 그러니까 콜 쪽으로는 제가 봤을 때 갔다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만기날은 왔다리 갔다리 장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312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핵심 포인트는 오늘 당일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밑으로 올풋을 계속 진행했던 외국인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3개월째, 그 3개월의 오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끝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누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시장 매매와서 리스크 관리는 필연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지,
유동성 하나로 주가가 계속 갈 거다, 뭔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반대편을 좀 생각해 줘야 될 것 같고, 너무나 많이 올라왔던 시장 짧은 시간에 그거는 결국 되돌림이 꼭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시장은 리스크 관리 정말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섭 전략가님 함께했습니다. 지수 확인할게요. 코스피 2,392 초반에보다는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뭐 늘 다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제 이제 고생하다 미국 증시 올라서 우리 증시 강하게 가겠구나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선반영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들 따라가는 거죠. 예, 만기일 변수 체크하고요. 또 종목 대응 잘 하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